반갑습니다. 환멘토 김대한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 왔습니다. 71번부터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년도 1회 노동시장론입니다. 71번. 다음 중 최저임금제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가장 큰 상황은, 자, 최저임금제죠? 최저임금제 문제고요. 최저임금제라는 것은 규제임금이에요. 규제임금이고 강제성을 띈 거죠. 그래서 올라요. 오른다면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이니까 최저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규제하여 임금이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고용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뭐 시간당 1,000원 올려준다고 할게요. 그래서 한 사람 내가 고용해요. 그럼 그냥 웃을 수 있죠. 근데 그게 100사람이면 1,000사람이면 10,000명이면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금액이 꽤 큽니다. 꽤 커요. 그걸 또 한 달 단위로 생각해 보시면 엄청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요, 탄력성이 큰 상황이에요. 탄력성이 큰 거예요. 탄력성이 클 때 어떻다? 이거는 부정적이다. 탄력적이라는 건 뭐냐면 임금을 10% 올렸는데 고용은 10% 이상이 더 어떻게 돼요? 해고가 되는 것을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선택지 보면요, 1번 노동 수요 곡선과 노동 공급 곡선이 모두 탄력적일 때, 이때가 됩니다. 자, 볼게요. 자, 노동 수요, 그러니까 노동을 수요하려고 하는, 고용하려고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10% 올렸는데 더 많이 해고를 할 테고요. 그 다음에 노동 공급에서는 근로자 입장이죠. 공급에서는 어떻게 돼요? 탄력성이 크면 공급을 더 많이 하려고 한단 말이죠. 더 많이 나가서 일하려고 하겠죠. 돈 벌려고. 그죠?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일하려고 하고 해고는 더 많이 되고, 그러니 실업자가 넘쳐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이 가장 안 좋은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요. 아셨죠?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에요. 1번이다. 자, 그 다음에 72번 보겠습니다. 72번. 자, 2차 노동시장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은, 자, 앞에 문제 이제 분단 노동시장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분단 노동시장이에요. 분단 노동시장이고, 한번 나온 김에 싹 정리를 할까요? 분단 노동시장인데, 1차와 2차가 있고요. 또 내부와 외부가 있는 겁니다. 외부. 아셨죠? 그래서 1차가 더 좋은 거고요. 내부가 더 좋은 거예요. 2차가 더 안 좋은 거고 외부가 더 안 좋은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노동시장은요, 1차 노동시장은 승진이라든지 숙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용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보되는 시장을 말하고요. 내부도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2차라든지 외부 노동시장은 고용의 안정성이라든지 숙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 어려운 시장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2차 노동시장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높은 임금 1차, 2번에 높은 안정성 1차, 그 다음에 높은 승진율 1차, 그죠? 3번에 높은 이직률. 왜 이직하겠습니까? 안 좋으니까 이직하는 거죠. 요게 2차 노동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73번 볼게요. 단체 교섭에서 사용자의 교섭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기업의 재정 능력이 좋으면 사용자의 교섭력은 높아진다. 그렇죠. 돈이 내가 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럼 버티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사용자의 교섭력의 원천 중 하나는 직장 폐쇄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맞습니다. 직장 폐쇄는 사용자가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항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장 폐쇄예요. 요거 하나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폐쇄. 직장 폐쇄. 요 폐쇄죠. 그죠? 폐쇄. 자, 그 다음에 4번.
비조합원이 조합원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면 그만큼 사용자의 교섭력이 커진다. 그렇죠? 이것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직장 폐쇄, 요 합법적인 방법 요것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비조합원을 이제 조합원 대신에 넣는 것도 이게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것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원칙적으로 도급, 하도급 줄 수 있다. 이거는 불법이다. 3번. 그래서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 두 가지. 네, 그리고 법으로 보장된 건 이거 하나. 라고 보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4번 보겠습니다. 74번. 자, 만일 여가가 열등제라면 개인의 노동 공급 곡선의 형태는, 우리가 이제 이걸 좀 보실 때 요거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정상제하고 열등제부터 보셔야 돼요. 정상제, 열등제예요. 자, 만약에요, 소득이 증가하는데 내가 더 많이 구매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정상제고요. 내가 소득이 증가할수록 더 많이 구매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더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열등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만약 내가 난방을 해. 추워서 겨울에. 근데 난 돈이 많아. 그러면 여러분들 정상제는 전기라든지 가스가 되겠죠. 근데 돈이 없다면, 정말 돈이 없다면, 지금 연탄 떼는 분들 없지만 옛날에 연탄 많이 뗐거든요. 연탄으로 떼겠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대신에 돈이 없다면 연탄이 정상제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만일 여기서 이제 여가가 뭐예요? 여가가 열등제예요. 여가가 열등제에 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요, 돈이 어떻게 되든 간에 어때요? 노동 공급을 계속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4번이 됩니다. 우상향한다. 노동 공급 곡선은 어떻다? 우상향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5번 보겠습니다. 75번. 사회민주주의형 정치조직이 무력하여 국가 차원보다 개별적 기업 단위의 복지제도가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던 마이크로 코폴라티즘, 미니멀하고 작은 거 생각되는 나라 있죠. 누굽니까? 일본이죠. 그죠? 3번에 일본이다. 일본은 마이크로 코폴라티즘의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6번 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결과가 비조합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현실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게 단체 교섭의 당사자인 조합회비를 징수하는 것. 즉, 비조합원에게도 조합비를 징수하는 제도는 누구일까요? 자, 에이전시숍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왜 그렇죠? 이 교섭이 결정이 되면 임금을 아까 10%라 했는데 10% 향상되는 건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다 인상해서 받거든요. 그러니 뭐예요? 조합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때문에 너희도 임금이 올랐잖아. 그러니까 조합비는 내라고. 조합 가입 안 해도 되니까 조합비는 내. 에이전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대행해줬다 이 얘기예요. 교섭을. 자, 77번. 그 비용을 내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중개수수료 하면 중개해주면 중개인이 중개수수료 받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77번 계산 문제네요. 자, 경쟁시장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5명을 고용하여 한 개당 2,000원을 판매하고 있으며 시간당 12,000원을 임금으로 지급하면서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 만일 아이스크림 가격이 3,000원으로 오른다면 현재 고용 수준에서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는 시간당 얼마이며 이때 A씨가 노동 투입량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 같지만 사실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여기 이 문제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기업의 이윤 극대화라는 조건이에요. 아니 선생님, 기업의 이윤 극대화인 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노동시장론에서 계산하는 거 몇 가지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윤 극대화예요. 이윤 극대화. 그것만 딱 보면 돼요. 요거 이제 탄력성이고, 탄력성도 이제 물론 이제 최저임금제하고 연결해서 탄력성인데, 탄력성 문제 아니면 이윤 극대화 문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결국에 이 조건은 뭐냐면 이윤 극대화예요.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얼마나 고용해야 되는가, 얼마나 노동 투입량을 감소시킬 것인가, 증가시킬 것인가,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윤 극대화는 여러분들 공식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요 정도는 해줘야죠. 요거는 외우자고요. VMPL은 P 곱하기 MPL 곱하기 MPL, 그 다음에 요것은 그러니까 P 곱하기 MPL이고 요것은 임금과 같다.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걸 잠깐 가려보면 뭐예요? 한계 생산물 가치는 가치는 뭐와 같다? 임금과 같다라는 거고요. 요걸 자세히 뜯어보면 이건 뭐예요? 가격이고, 이건 뭐예요? 한계 노동이에요. 한계 생산량을 말해요. 한계 노동 생산량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렵죠? 다 버리십시오. 그냥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공식은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나온 걸 대입을 해 봅시다. 자, A씨가 5명을 고용해서 한 개당 2,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뭐예요?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00원이에요. 2,000원을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당 임금을 12,000원으로 주고 있대요. 12,000원으로 주고 있대요. 아니 선생님, 5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5명은 트릭인 겁니다. 5명이 아니라요, 한계 노동 생산이잖아요. 한계 노동 생산이기 때문에 1명, 2명, 3명이 아니라 한 단위, 2단위, 3단위, 4단위, 5단위예요. 이 5명은 한 단위인지 2단위인지 3단위인지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단위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넣지 않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뭐를 x를 곱해야죠. x를 곱했을 때 12,000원이 돼야 되죠. 그죠? 이거 암산 가능하죠? 25, 26, 27, 26이죠. 26에 10이죠. 26에 12. 그죠? 26에 12. 그죠? 자, 그런데 이 A씨가 바꿨대요. 어떻게? 3,000원으로 바꾼대요. 3,000원으로 가격을 올린대요. 3,000원으로 올린대요. 자, 6은 그대로 올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얼마예요? 36, 15, 16, 18? 36, 18. 그죠? 이 정도 하잖아요. 이 정도. 3포생도 하잖아요. 3포생도. 답은 얼마예요? 18,000원 증가시킨다가 답이 되겠죠. 답은 2번. 18,000원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고용을 증대시킨다 이 얘기예요. 18,000원어치 고용을 증대시킨다. 그죠? 자, 여러분 산수하고 수학하고 구분합시다. 어려운 문제 푼 거 아니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만 자꾸 하지 마시고. 자, 78번 가겠습니다. 한국의 임금 페리티 지수는 100이고 임금의 페리티 지수는 80, 일본의 임금 페리티 지수는 80이라고 한다. 한국 100, 일본 80. 80. 무슨 얘기예요? 이게 더 크잖아. 큰 게 더 좋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1번, 국민소득을 감안한 한국의 임금 수준이 일본보다 더 높다. 예, 1번이 답입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페리티 지수는 이제 GNP예요, GNP. 그 국민 소득 있죠? 국민소득을 감안해서 임금 수준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크면은 크다. 크면은 크다. 그죠? 한국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79번. 정부가 노동시장에서 구인구직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정보를 원활하게 하여서, 줄여주는 실험은 뭐다? 마찰적 실험이 되겠죠. 마찰적 실험이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마찰적 실험이 답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갈게요. 마지막 문제 80번 문제가 있습니다. 80번 문제. 내부 노동시장 형성 요인이 아닌 것은, 내부 노동시장 형성 요인은, 좀 지우고 갈까요, 이거? 그죠. 지우고 갑시다, 이거. 너무, 그죠? 지웠습니다. 내부 노동시장 형성 요인 80번. 내부 노동시장. 자, 내부 노동시장 형성 요인. 왜 생길까요? 내부 노동시장 형성 요인은요, 숙현관이에요, 숙현관. 내부잖아, 내부니까 문 열고 들어야 돼. 쑥 현관문. 연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부니까. 외부가 아니라 내부. 들판 아니라 내부. 여러분, 내부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 문 열고 들어가야 돼. 문 열고. 그죠? 흥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 남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오버액션 하는 겁니다. 자, 쑥 현관문 열고 들어야 돼. 쑥 현관문 열고 들어왔더니 내부 노동시장 보이네. 그죠? 저 화면토 그냥 자동으로 암기시켜드려요, 여러분. 제 강의는 틀어놓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틀리는 분들이 더 이상한 거예요, 제 강의 듣고. 이렇게 강의하는데 어떻게 틀려? 숙련의 특수성, 그 다음에 현장 훈련, 그 다음에 관습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4번. 노동 강도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저하고 함께 이렇게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좀 이렇게 강의할 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안 헤어져.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강의 듣다가 이제 잠깐 화장실 가셔서 화장실 문 열고 쑥 현관. 이거 딱 한 번만 하세요. 그러면 안 잊어버립니다. 제 수강생들 부작용이 뭔지 압니까? 합격하고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쑥 현관. 그죠? 아셨죠? 즐겁고 재밌게 공부하면 됩니다. 어렵게 공부하지 마세요.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 즐겁고 재밌게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다음 시간에 다음 과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